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뒤 반짝이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섰는데 이게 지금 2.5파운드 정도 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지금 9월 중순에 영국에 들어와서 학기를 10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한 달이 좀 지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영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어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영국에 간다고 했을 때 그 많은 분들이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석사를 하러 갔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영어는 끝내주게 하고 오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저도 다른 데 나가서 어학연수도 짧게 한번 해보고 교환학생도 한 학기 정도 다녀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영국으로 넘어온 상황인데, 그래서 정말 현지에 간다고 해서 바로 영어 실력이 늘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왔었을 때도 내가 영어를 더 잘해야지라는 목표를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따라오는 부분이지 제가 뭐 영어를 하기 위해서 석사 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은 향상이 되겠구나라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조금 기대감 정도가 있었는데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제가 그 석사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석사는 대부분 해외에서 많이 오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그리고 석사로 오거나 이런 게 많은데 아무래도 로컬보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석사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국인 친구들은 제가 지금 통틀어서 제가 겪어본 중국 친구들 중에는 제일 스마트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고 다만 그 친구들은 거의 한 7, 80%는 다 해외에서 학부를 이미 졸업하고 석사로 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온 친구들 영어를 잘하는 것도 많았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오히려 영국에서 졸업하거나 미국에서 졸업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정말 기대만큼 그렇게 영어를 잘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제 주변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수업 전에 준비할 게 많고 읽을 게 많아가지고 얘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숙사에 살면서 기숙사에는 저는 또 이제 혼성 기숙사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여성만 쉐어를 하는 그런 이제 그 기숙사를 신청하다 보니까 인도 친구들이 많은 거죠. 인도에서 온 여성들이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의 밥 먹을 때 그때 이제 인도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 그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섞어가지고 같이 함께 이제 토론하거나 네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조별 프로젝트 그거는 거의 그냥 과제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영어 솔직히 소설 읽는 것도 전 너무 버거웠거든요. 영어 소설도 그렇고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거는 기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근데 솔직히 하나 읽는 것도 그러니까 편하게 읽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저널 아티클, 저널 아티클 뭐 초록부터 결론까지 이렇게 뭐 스키밍을 한다든지 그런 아티클이 굉장히 많고, 석사 자체가 이미 지금 베이스적인 그런 지식들이 다 가지고 석사를 왔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저널 아티클 위주로 배우고 토론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제가 학부 때 전공이 지금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수업을 하루에 3시간씩 듣는데 가서 그거 듣고 팀 과제하고, 팀 과제도 많고 다음 수업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정신없이 지나가고 말할 시간도 없고 그냥 책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책만 보다 보니까 말하는 방법도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영어 실력이 늘고 있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고, 한 가지 늘었다는 생각이 든 게 있다면 읽는 거. 생각보다 말할 시간이 없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워를 오시는 분들이 정말 영어를 많이 늘려서 가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정말 중국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은 진짜 거의 엄청 잘한다라는 친구들이 이렇게 눈에 많이 띄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은 사실 영어를 꼭 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름 정말 풍족하게 사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중국 커뮤니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보를 쉽게 중국 친구들한테서 자기들끼리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수업 자료, 그리고 뭐 텍스트북부터 해가지고 정말 자료가 넘쳐나요. 중국 친구들. 중국 커뮤니티를 정말, 그거는 정말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짜 그 한 친구는 맨체스터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왔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팀 프로젝트부터 뭐 다 자기는 중국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그래도 점수를 정말 잘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머리도 좋고 자료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다 해결이 되니까 굳이 막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네이티브를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노력해 가면서 에너지 쏟아가면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파트타임을 하면서 뭐 카페라든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있으면 현지 사람들이랑 어쨌든 섞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파트타임이나 워홀이 정말 영어를 늘리는 데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그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왜 영어를 배우지? 뭐 하려고 영어를 배우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즈니스밖에 답이 없는 거죠. 제가 뭐 영어 잘해가지고 친구를 더 많이 사귀어야지 이런 게 목표였던 사람도 아니고, 네, 어쨌든 일할 때 필요한 만큼의 영어를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정말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이곳저곳에서 뭐 기초 영어부터 시작하세요. 뭐부터 하세요.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광고도 하고 그렇지만, 과연 내가 영어를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미 발을 들였으니까 저는 어차피 계속 해야 됩니다. 영어를 계속 유지하거나 늘리거나 선택지는 2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투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다 잃게 되는 거라서 영어를 공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심하게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 아니라면. 뭐라고 말씀드리면, 언어라는 거는
간단하게 예로 들어보자면 뭐 예를 들어 제가 2천만 원을 들여서 캐나다 어학연수를 다녀왔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 한 5년 전에 갔다 왔다고 했을 때 5년이 지난 후에 연습을 그동안 영어로 한 번도 연습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실력을 늘리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2천만 원을 버리게 되는 셈과 다름이 없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었고 그리고 뭐 굳이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건 투자한 돈을 다 버리는 셈인 거죠. 예. 근데 문제는 그 언어 실력 계속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2천만 원뿐만 아니라 계속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아침마다 뭐 한국에서도 아침마다 뭐 영어 회화학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전화 영어를 한다든지 계속 뭐 쉐도잉을 한다든지 그것도 다 시간을 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투자인 거죠.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정말 제가 영어로 내가 뭘 얻을 수 있나라는 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그게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면 저는 언어를 배우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라는 네,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보고 뭐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슨 알맹이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블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